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가을철에 특히 유행하는 열성 질환이 있는데요. 그 종류와 예방법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의 주제 가을철 열성 질환입니다. 아니 가을에 열성 질환이면 감기나 독감 이게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다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을철 발열 질환이 많아집니다. 다만 이제 감기와 가을철 열성 질환은 발열 및 전신 쇠약, 권태감 등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으로는 신증후군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이 있는데요. 주로 풀밭에 들어갔거나 성묘, 벌초, 농사일 등 야외 노출력이 있고 신체 검사에서 찐득이가 물린 자국이나 가피를 확인했을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에 의한 발열, 출혈, 신기능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원인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들쥐 배설물을 사람이 흡인함으로써 걸리게 됩니다. 들쥐 배설물이요? 네네. 들쥐가 많이 다니죠. 예.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라는 세균에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렙토스피라는 오염된 물에 오랫동안 생존하게 되는데요. 이 미생물에 감염되어 있는 쥐나 돼지, 개 등의 이제 동물의 소변이나 오염된 흙 또는 물에 손상된 피부나 눈, 코, 입, 점막에 감염되게 됩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이제 발열, 두통, 발진, 가피 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리케치아라는 세균성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이제 가을철 급성 열성 질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고, 이 질병의 매개체는 털 찐득이로 원인균에 감염되어 있는 찐득이가 사람을 물어서 전파하게 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생소하고, 네. 그리고 또 이 열성 질환들이잖아요. 다른 계절도 아니고 특히 이 가을에 자꾸 출몰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철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가을에 성묘 지내시는 분도 있고, 캠핑같이 잔디밭이나 숲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농번기 때 농부에게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잘 걸리는 위험군이 있을까요?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에게서 많은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습지 등에서의 이제 실외 작업, 야생 설치류와 같은 동물의 접촉 및 배송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직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축 사육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군인, 농부, 그리고 목축업, 광부에게 많습니다. 각각의 열성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쯔쯔가무시병은 찐득이가 물린 채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찐득이가 5mm에서 10mm 정도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물린 부분이 가피가 형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혹시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게 저는 쯔쯔가무시병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물린 뒤에 저기가 이제 물린 자리가 좀 각질이 벗겨지면서 상처가 나는 걸까요? 네네네. 너무 무섭습니다. 몇 센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1.5cm. 크네요. 왜? 잠깐만요. 저거 왜 이렇게 네네. 선생님도 놀라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진짜 1.5cm면 좀 크네요. 큰 축에 속하는 거죠? 네네네, 많이 크네요. 예. 네네. 어우, 정말. 보통 1cm 정도 됩니다. 보통 1cm예요? 네네네. 렙토스피라증은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부터 치명적인 간질환이나 이제 신장 내 출혈, 그리고 심장염이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은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이 두고 열이 나는 발열기,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핍뇨기, 소변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뇨기, 그리고 회복기의 5단계를 거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3대 질환 모두 이제 바로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잠복기를 겹칩니다.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피라증은 1에서 2주 정도, 신증후군 출혈열은 1주에서 3주 정도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아니 초기 증상이 단순 감기와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질환별로 주요 증상이 궁금합니다. 예, 그 쯔쯔가무시병은 이제 가피를 형성하기도 하고 고열과 오한, 두통, 발진, 구토, 복통 및 국소, 그리고 전신 림프절 종대, 비장 비대를 보입니다. 이외에 가피의 존재가 진단에 결정적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황달형과 비황달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지 4에서 7일에는 고열, 두통, 근육통 및 객혈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4에서 30일 사이에는 이제 황달, 무균성 뇌수막염 그리고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의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 출혈, 신부전이 있는데요. 감염 5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근육통과 두통, 결막 출혈, 그리고 얼굴이나 목, 겨드랑이에 입안에 점상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신장 증상으로 인해서 저혈압이 빠지며 단백뇨, 혈뇨, 신장에 관련되어 있는 혈액 수치가 증가하기도 하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게 돼서 출혈성 경향을 보입니다. 소변량이 감소하고 감염 수일에서 수주 이후 다량의 소변 배출 및 전해질 이상 그리고 신부전이 발생합니다. 가을에 유행하고 증상이 비슷한 것 중에 살인 진드기병도 있잖아요. 구분이 가능할까요? 네, 일명 살인진드기병은 SFTS라고 하는데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가 주로 감염 원인이 되고 그리고 SFTS는 참진드기가 감염 매개체가 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임상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상 양상이 또 그런 진행을 한다면 폐, 신장, 뇌에 침범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물린 부위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가 물린 자국이 특징적인 가피를 형성하게 되는데 SFTS의 참진드기는 물린 흔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확인이 쉽지 않고 증상이 나타날 즈음에는 이제 물린 흔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SFTS의 매개가 되는 소참진드기는 쯔쯔가무시처럼 이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거나 야외 활동으로 찐드기가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한테 주로 발생합니다. 양, 소, 돼지 같은 가축에 많고 새에게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또 SFTS에 걸리는 환자의 혈액이나 객담의 접촉으로 사람 간의 전염도 가능한 것으로 특징을 보이고 그래서 비말과 이제 접촉 주의의 지침을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이름이 괜히 살인 진드기가 아닙니다. 사망률도 꽤 높은데 가을 3대 열성 질환도 그만큼 치명적이겠죠? 네, SFTS는 5에서 30% 정도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평균 2주 이내에 사망한다고 하고요. 쯔쯔가무시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약 40%까지도 올라가지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2% 이내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은 1에서 5%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은 약 20%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 사실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심되는 장소에 풀밭이나 산에 방문하셨다든지 아니면 벌초 및 성묘 등 걸릴 만한 행위를 한 뒤에 그리고 또 찐득이에 물리고 난 뒤에 1, 2주 이상 열과 전신 쇠약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병력 청취로 야외 노출력을 확인하고 신체 검사에서 찐드기에 물린 자국이나 가피를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분리 검사도 할 수 있고 혈청 검사로 황체를 확인하기도 하고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열성 질환들은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는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나 이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치료제는 없으나 병원에서 임상 경과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증상 완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에 앞서 출혈이나 쇼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쇼크와 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쯔쯔가무시병과 렙토스피라증은 발병 5일 이내에 적절한 항생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입원 기간도 단축되고 합병증 발생과 치사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사망 발생이 높은 저혈압기와 핍뇨기, 이뇨기에 적절한 대증요법을 잘 받는다면 신장 기능 보정 및 쇼크의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대증요법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이제 증상에 대응한다는 말로 그때그때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탈수가 있으면은 수액을 드리고 열이 난다면은 해열제와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드리기도 하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환자 모니터링을 잘했다가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거죠. 혹시나 늦게 발견하거나 방치가 됐다면 큰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떨까요?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내부종이나 폐부종,
혈뇨와 배뇨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3에서 6m의 단뇨가 발생하는 이뇨기에는 심한 탈수로 쇼크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2주 이상 발열이 지속되면서 뇌수막염과 난청 등의 합병증을 남기게 됩니다. 렙토스피라증은 균이 다른 장기로 침범하여 폐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확실한 예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증후군 출혈열은 다행히도 백신이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신증후군 출혈열이 다발 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군인이나 직업적으로 한탄 바이러스 오염 지역에 자주 노출되는 건설 인부라든지 농부, 목축업자, 과수원 종사자라든지 실험용실을 많이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행하는 10월에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접종하는 방법은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서 피하나 근육 주사를 맞게 됩니다. 12개월 후 추가 접종을 해서 총 3회를 접종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지속 기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짧네요. 혹시 한 번 감염된 후에는 다시 걸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동일한 혈청형에는 일정 기간의 면역력을 가지나 다른 혈청형의 균에 감염이 됐을 때는 이제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예방하는 실천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 짚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신증후군 출혈 외에는 예방주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 위생 및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증후 출혈열은 유행 지역을 피하고 풀밭이나 들에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꼭 합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논이나 고인물, 비온 뒤 풀밭에 들어갈 때 고무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야외 활동 시에 긴팔옷과 긴바지를 입고 찐득이 기피제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돗자리를 반드시 사용하고요.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고 햇빛에 말려야 됩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그리고 샤워를 반드시 합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야외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쯔쯔가무시로 5행시 아닌 가무시 3행시로 한번 오늘 또 마지막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 무더운 여름이 지났죠. 시, 시원한 가을 맞이하세요. 너무 깔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